누군가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니 지금도 말씀 잘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다뇨 하고 되묻곤 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말 못해 죽은 귀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귀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귀신이 말도 한다고? 하고는 이내 근데 벙어리 귀신은 어떻게 말을 하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참 맥락했죠. 그런데 벙어리 귀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땐 말을 못하는 육신을 받아서 살아서 그렇지만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영혼의 에너지로 존재하게 되니까 말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을 못하고 사는 그 한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기죠? 우리 인간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깨끗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항아리 이론 기억나세요? 이 항아리에 물이 차면 저절로 넘치게 됩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다 드디어 흘러 넘치게 되죠. 막 하고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난리가 나죠. 아기는 엄마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조리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갑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냐고요? 이미 당신은 그 과정을 다 겪어왔어요.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단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처럼 뭔가 맡길 때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근본을 알아야 변화가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이 들으면 해결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시원하게 해법을 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벌써 세 번째 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생각의 한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냐는 물음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말을 잘하고 싶으면 내 언어의 한계를 넓히면 됩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처럼 상대들의 말과 표현을 쓸어 담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나는 그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이제는 두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내가 100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100명의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원리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5만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5만 가지 사람을 다 만나야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5만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외길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우리들은 이미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게다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간접적인 경험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줬어요. 우리에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 능력이 채워지고 나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어느 순간 세상을 다 아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은 성장을 멈추게 되죠. 영혼의 힘이 아직 부족한 채로 성장을 멈추게 되니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미 내가 아는 것들로 기준을 세우고 답을 만들어버린 상태라서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당연하게 영혼의 상처가 계속 생기겠죠. 그런데도 나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논리로 자신을 마치 순교자로 만들어 갑니다.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 그 원리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항상 쌍방향이라는 게 이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받아들이다 보면 나의 이해력은 점점 올라갑니다. 결국엔 세상에 이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언어의 한계도 사라집니다. 당연히 내 생각의 한계도 자연히 사라지겠죠. 나는 만능의 무적 해결사가 되고요.
말을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남의 말을 들으세요. 일단 100일 먼저 시도를 해보고 더 깊이 가고 싶다면 3년은 해보고요. 그런데도 말을 못한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을 질게요. 아마도 이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 사람의 말과 싸우고 있어서 변화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받아두는 게 아니라 속으로 세상의 이야기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저희 인생학교식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정보의 편식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편식하면 몸이 아파진다는 건 알아도 이 정보의 편식을 하면 영혼이 아파진다는 건 몰랐던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요령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언어도 표현도 채집을 하면 훨씬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엔 어려서부터 사전을 끼고 살았어요. 조금 더 커서는 백과사전을 끼고 살았죠. 아마도 저의 호기심 천국인 성격이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 말이죠. 인터넷이 나온 뒤로는 검색을 기본으로 하고 살고 있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땐 정말이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언제 어디서든 궁금한 걸 물어서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는 요령이 뭔지 감이 좀 오세요?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걸 물어보면요, 상대방은 절대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할 겁니다. 만약에 분위기상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거기에다 물어보세요. 절대 그냥 지나치진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넘어온 결과가 바로 지금 당신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지금 당장 시작을 하세요. 이게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눈사람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처음 눈을 굴리면 이 눈이 붙는 속도가 작아서 티도 안 나다가 어느 순간 눈덩이가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이 언어 채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는 습관만 들여놔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예쁘게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예쁜 표현들을 채집하세요. 언어 채집처럼 표현도 채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적에 연극을 보러 갔다가 감동을 받아서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그 피터 한트게의 관객 모독이었던가.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그 암전한다라는 표현을 알게 됐어요. 이 공연이나 연극 무대의 조명을 모두 꺼서 장면을 전환시키는 방법인데 저는 이 표현을 곧잘 씁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설명도 해줘가면서 그 간지 작살 권법을 시전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도인 한 분은요,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치고 세상에 나온 뒤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언어를 채집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사람들이 이해되게 말을 하려면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를 모으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도인께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우리 같은 범부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역시 지금도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물론 요즘엔 AI로 넘어가긴 했는데 왔다 갔다 해요. 하도 오랫동안 검색을 해서 이 검색하는 요령도 있고 어떨 땐 그 AI의 간섭이 귀찮아서 혼자 검색하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는 근본 처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 언어와 표현을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